30회 건축시공사 총평입니다. 자, 이번 총평은 스튜디오 촬영이 아니라 태블릿 PC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질과 화질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총평보다는 출제 경향 분석 위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129회까지인데 이번 회차 130회니까 130회까지 최근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기출문제 재확인. 이건 뭐냐면 129회까지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용어가 서술로 출제되고 그 전회차 서술이 그 다음 회차 용어로 출제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130회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변경 법규하고 품질 안전 계약, 물가 변동, 설계 변경, 시험 기준인데 자, 이 중에서 이제 물가 변동, 설계 변경이 129회까지는 계속해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 회차 130회 때는 이게 빠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자, 최근 이슈, 기술형 입찰, 이건 이제 변경된 법규 부분과 계약제도 중에서 이제 공동도급과 관련된 범위를 확장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됐었는데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데크플레이트 사고 그 다음에 바닥 충격음 같은 경우는 용어로 출제되었었는데 이번에 정말 오래간만에 소수로 출제가 됐습니다. 항타기 전도사 사고 얼마 전에 전도가 됐었죠. 그 부분 시공기일서도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죠. 자, 이번에 130회 같은 경우는 정말 골고루 출제도 됐었고 그 다음에 중요도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철골 강구조 공사, 자, 정말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마감 콘크리트 총론 위주였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강구조 공사까지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끔 해야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교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출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 기출 문제인데 강우시 6번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경우는 기술 지침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 지침 강의를 들었던 분들 그 다음에 조금만 공부만 했었어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 이거 빼놓고는 거의 다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도도 매우 높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어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작성하는 거. 그 어느 때도 마찬가지로 정확성이 있는데 이번엔 특히도 용어에서는 정의의 정확성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회차에 마찬가지로 점수가 생각보다는 보편적으로 다 잘 쓰기 때문에 점수가 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13개 문제 중에서는 하나 피할 문제 없이 아무거나 써도 될 만큼 정말 가장 무난하게 출제된 것 같아요. 이보다도 더 무난하게 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본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 있는 문제 위주로 정말 출제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130회 이제 서술 문제 같은 경우는 질문 수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막 한 6개까지 출제한 경우도 있었어요. 다만 질문이 좀 길어요. 문항수는 똑같은데 이런 그 질문 수량은 좀 줄었어요. 그런데 길이가 좀 길죠. 그 지문 읽다가 지쳐버릴 정도로 질문이 좀 긴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사항, 준수사항, 검토, 조치사항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점수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건 사고 이슈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케이시스 기술 지침에서 이제 철골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KCS에도 이 기준이 정확하게 있지만 기술 지침에서 조치사항이라고 별도로 도표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출제를 했다는 게 약간 이제
다른 패턴이죠. 그런데 아마 그 문제를 쓰신 분이 생각보다는 뭐 많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찬가지로 기본 기출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아이템 누락 여부에 따라서 점수 가감이 적용될 거다라고 봅니다. 난이도가 지난 회차들에 비해서는 좀 낮아요. 지난 회차는 너무 이제 감점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감점에 따라서 합격이 뭐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교시 문제 한번 보면요. 2교시에서 이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복공방과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바닥에 준비할 내용들을 위주로 쓰면 돼요. 몇 프로세스 만들어서.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기본적인 문제. 다만 이 3번 문제가 지문이 요구가 너무 많아요. 이 등급 기준은 경량하고 중량 이번에 바뀐 부분 등급 기준을 쓰라는 거. 이건 뭐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완충제를 설치 전후로 가라고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경량기포 방바닥 미장 타설 전후 확인.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걸 이제 세 페이지에다 다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알면서도 이 분량 조절을 못 해가지고 약간의 감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안전 계획 수립이고 뭐 쉽고 데크 플레이트도 뭐 쉽다기보다는 그도 기존 기출 문제가 최근에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한 지가 뭐 1년 미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출된 문제 대비가 좀 덜 돼가지고 나 이 예상 문제 만들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뭐 1년 조금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선택하기 쉬운 문제들이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교시 문제도 뭐 피할 문제가 없을 만큼 정말 무난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죠.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지문 이외에 뭐 앞성관 선정이라든가 초고층 타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하게 되면 뭐 4문제 이상 정도 더 기출됐었습니다. 자, 깽폼도 아주 잘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죠. 방충 도장도 최근에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가 약간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토공사 강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하자 원인과 방기 대책, 분기 원인과 방기 대책의 기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HBR 토리팜 공법 같은 경우는 시공 순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고요. 6번에 도기질 타일만 약간 다르죠. 이걸 이제 도기질 타일이다라고 이렇게 딱 제시를 했다라는 거는 흡수율 같은 경우도 좀 언급을 좀 해주라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쓰시면 돼요. 바닥과 접하는 부위, 천장 마무리 부위, 욕실, 코너, 그 다음에 문틀과 접하는 부위, 문틀 하부 마감 부위 이런 부분들을 분할해가지고 작성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가실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그냥 암기법에 의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타일 하자를 쓴다라고 보면 약간의 감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욕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4교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조금 애매모호한 게 도장 표면 처리 이 부분, 그 다음에 순수 내역 입찰도 용어로 준비는 가능한데 서술로 쓰려다 보니까 이게 약간 대비가 좀 덜 됐을 거예요. 골재 부족 현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뭐 순환 골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석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는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답안 쓸 때는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득점은 맞지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약간 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4교시 부분에서 약간 고민이 좀 많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5번 문제를 약간 피하거나
6번 문제를 피하고 1, 2, 3, 4번으로 작성했을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5번 문제를 좀 알았다든가 그 다음에 6번 문제 기준 부분을 조금 작성을 했다 그러면 약간의 가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파일을 공유를 할 거니까 내용 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파일 내용들만 살짝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비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설치 구조하고 조립 순서 당연히 적어야 되겠고 설치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저층부 부분에서 작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들 저층부라고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저층 복합 부분이라든가 뭐 상업시설 이런 부분들의 그 길이가 길었을 때 또는 높이가 높았을 때 이런 부분들의 그림 상세를 가지고 놓고 제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IM 뭐 기본적인 분제인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단계별로 적어가는 게 이 활성화 방안에서는 해결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로 활성화 방안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 부위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스마트 공사관리와 관련된 부분들, 간섭 컴퓨터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그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유지 관리 이렇게 작성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마찰력은 뭐 중립점부터 시작해서 정마찰력과 비교하는 부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고요. 성면 허가 제도는 정말 오래된 제도입니다. 거의 20년 정도 됐죠. 사전에 허가받는 제도들. 그래서 이제 허가 대상, 신청 방법, 그다음에 해체 작업 순서에 대해서 그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감리인 지정 사업장 기준 이런 부분들 좀 언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액상화는 뭐 기본 문제죠. 그래서 늘 만들었던 대로 작성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경우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시공 요령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확한 기준이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중단 판단을 내릴 건가 이게 중요한데 뒤에 보시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 내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운반을 할 때 판단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한도 기준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단을 해야 될 때 이음 부분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잔골조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배합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작성하는데 뭐 편차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엔드탭은 기준을 못 적으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V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인 적용 시기를 기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용 단계별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수행 시기별로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술형 입찰 제도는 기술 제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턴키, 대안 입찰, 기술 제한도 두 가지죠.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운영되는 거를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어려운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겠고 영어로 준비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개를 다 적어야 되니까요. 재료 분리 뭐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재료 분리는 뭐 부위별로 그림을 그려도 되겠고
배합 설계하고 타설로 구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내합비법 공법도 전체 공법을 적어야 됩니다. 습식, 건식, 합성, 복합. 주각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앵커볼트 매립하는 거하고 고름몰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시공할 때 유의사항 전부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용어로 작성했을 때 완급 조절을 잘 하셔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가 됐고요. 2교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는 그림 그려서 설명하면 되죠. 예, 전부 다 절차하고 대상 그림 그려서 뭐 기존 기출문제에 나와있던 대로 작성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데크플레이드도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패턴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충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설치 방법과 경량기포하고 방바닥 미장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13페이지 안에 다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첫 번째 질문에 완충제 설치 방법 같은 경우 기본 그 샘플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해가지고 선정하는 과정들로 적어둬도 좋을 것 같고요. 시공하는 방법은 뭐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접합 후 테이프 마감이라든가 밀착 시공, 그 다음에 이제 뭐 벽 부착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질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된 부분들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량기포하고 방바닥 미장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공통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청소, 배합비, 하루전 살수, 장비 점검, 5시간, 마감, 양생, 이렇게 해서 이제 늘 현장에서 하는 내용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이 이게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차단 성능 등급 기준이라고 했는데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이게 기억이 안 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뀐 부분들에. 그래서 이 부분 약간 혼선이 아마 생긴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론은 뭐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부위별 방지 대책 작성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 5번, 6번이 약간 문제를 구기가 약간 애매모호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5번에 점검 사항하고 무너짐 방지, 딱 그 코사 코드에 나와 있는 기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채점을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즉흥적으로 암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통 현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장비 점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점검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분해서 쓸 수가 있겠고, 무너짐 방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아웃리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깔판이라든가 또는 우리 그 복공판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응용해서 이제 보통 작성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점수 편차가 좀 있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안정성 검토는 당연히 이제 검토 프로세스 내용하고 하중을 적어 주셔야 되겠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이 이제 타설 시 앞선과 관리사항 부분들하고 막힘 현상 원인하고 대책을 구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어차피 이제 장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절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장비 부분에서도 펌프카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앞선 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타설이냐 수평 타설이냐, 하향이냐 상향이냐, 건물의 형상에 따라서 작성을 그림별로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보수보강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공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적용에서 포인트를 줬는데, 보수 재료의 요구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내부냐, 자, 외부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외부에서 사는 거냐, 내부에서 하는 거냐, 매립이 될 거냐, 노출이 될 거냐. 이게 이제 좀 달라요. 신축성이 있을 거냐. 그러니까 뭐 내구성 안에 들어있는 항목들 중에서 신축성이 될 거냐. 그러니까 거동을 해야 되는 거냐. 뭐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보수 재료의 요구 조건들을 적어줘야 적용 시 고려할 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적 변화가 된 부분들, 열 팽창 개수가 대수진 콘크리트하고 같아야 되겠죠. 거의 비슷해야 되겠죠. 탄성 개수도 마찬가지고. 투수성 또는 뭐 전도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표충주, 뭐 강강 비슷한 이런 부분들은 큰 점수에 영향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적용 부분에서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깽품 안전사고는 상세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상세도가, 설치 상세도가. 그래서 작업 안전 일반사항 부분하고 설치 시 예방사항, 해체, 이양 시 예방사항으로 이것도 구분을 해 주세요.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고사 코드에 나와 있는 안전사항 그대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방청 도장,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제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금지 구간. 이게 이제 아마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내압 피복과 이제 접착성,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수 도장을 하는 부위가 있고 도장을 하지 않는 부위가 있고요. 원칙적으로 도장하지 않으나 특기에 의해서 도장이 가능한 부위, 이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거 이제 모르신 분이 없어요. 이 세 가지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이 원칙적으로 도장하지 않으나 특기에 의해서 도장이 가능한 부위, 이 부분을 얼마나 작성을 하느냐. 이게 이제 가점의 차이라 볼 것 같아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 흑마기 공사의 하자 유형들을 분류를 하고 이 프로세스를 제시를 해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위별 접근이 포인트예요. 여기 부위별 접근. 벽체 코너 부위, 문틀 부위, 바닥 접합부, 천장 마무리 부위, 문틀하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테일이 나와주면은 점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작성하는 부위 같은 경우는 오픈타임 미준수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접착 모르타르 내용 가고 그 다음에 디체움 가는 부위, 이런 부분으로 갔을 경우는 점수가 많이 받을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45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한 43, 4점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안 돼서 점수가 조금 더 못 받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적으면은 48점 이상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4교시 문제에서는 이제 5번, 6번 문제가 관건이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총 뭐 깽폼, 슬립폼, 네일 클라이밍 폼이죠. RCS, 가이드 레일 폼도 있고, 그 다음에 셀프 클라이밍 폼도 이제 뭐 오토 클라이밍 폼, 그 다음에
독화사 제품으로 나와 있는 뭐 SK 뭐 50 제품, 뭐 100 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네, 항목별로 특징, 그다음에 문제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알고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분류를 잘해서 특징 적고 문제점을 적고 그 충수를 구분해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도, 적용 용도를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언급을 하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 그 다음에 적고 전, 중, 후로 구분해서 작성하겠죠. 이게 좀 약간 밑에가 오타네요. 자, 뒤에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교시 문제 중에서 3번은 거의 영어 문제죠. 자, 골재 부족 현상인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총 제가 이제 5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101회 같은 경우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때 이제 부족한 골재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그냥 골재 부족 현상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순환 골재하고 신소재 개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자원 확보, 이제 석산 공동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생태계 파손 훼손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제 순환 골재와 연관된 부분과 신소재 개발 쪽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내용을 뭐 많이 적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 적게 되면 글짓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 자, 표면 처리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집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케이스 시방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딱 아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치사항으로까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 항목 도표를 가가지고 적어야 되니까 조치사항에 뭐 쓸 게 별로 없잖아요. 제시공 조치예요, 제시공. 그래서 이걸 시험장에서 과연 이 부분까지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적으신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설피 적었다는 감점이 좀 많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수 내기 입차는 이제 문제점과 장점 이렇게 구분을 했죠. 이제 뭐 주요 대상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131회 준비 방향인데 늘 같은 내용이에요. 늘 같은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마법지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법지 암기가 되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위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을 하려면 마법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서브노트만 만들어서 서브노트 나오지도 않는데 뭐 50개 만들면 합격하는 거 아니냐, 70개 나오면 합격하는 거 아니냐, 이 수량에 너무 목매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자기가 만든 거 교시당 1개밖에 안 나올 때밖에 없잖아요. 1개 아니면 많이 나오면 2개 나오잖아요. 학원 예상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다 했는데 내가 만든 서브노트는 없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학원 예상 문제를 전부 소화를 하려면 본인 노트가 100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상 문제 큰 문제 없이 뭐 한 3개에서 4개 정도 교시당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 문제가 안 나왔을 때 마법지 만들어야 돼요. 어렵게 진짜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번 총평 딱 30분에 맞춰서 너무 짧게 이렇게 했는데 사정상 스튜디오 촬영이 좀 힘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평은 네, 딱 30분으로 가볍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130일에 꼭 합격하도록 네,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